인간관계에서 누구나 말에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같이 할 적에 사사건건 불만 쓰고 온통 불평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는 같이 동행하기 싫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켜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인사이드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세기 사발전연구소 이복입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은 사실 내용은 가슴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살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말입니다. 글이나 편지는 드러날 때는 고치고 수정도 할 수 있지만은 말은 한 번 드러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항아리에 담은 물을 깨어져 쏟아놓고 나면 다시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말을 하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말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말을 덜해야 그 사람이 내 편이 되고 부득이 말을 해야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남아 이런 중청부라는 말 있잖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평하거나 그 말은 다 나에게 돌아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집단에서 아웃사이드로 위치가 바뀝니다. 노인이 되었는데도 중심에 서가지고 왕년에는 낯떠느니 하고 머뭇거리면 사람이 추해 보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덜해야 어른신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말은 방송인이 대본에 의해서 연출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촐싹거린다 그러잖아요. 촐싹거리는 사람은요, 말을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뱉습니다.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특히 식사 같이 할 적에 음식이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최한 사람이 음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이 한돈 없다 이랬더라도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뭐 음식을 하다 보면 좀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데 사사건건 불만 쓰고 나와가지고 아니 왜 날씨가 이 모양이냐. 비가 오느냐. 왜 눈이 오느냐. 왜 바람이 부느냐. 이건 자기의 영역 밖의 일을 갖다가 온통 불평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는 같이 동행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요, 늘 지나간 건 다 탓하지 않고 오늘은 어떤 상황의 것도 다 서로 만족하고 덕담해주고 그 대신에 얘기를 할 때는 미래를 걱정하는 덕담으로 해서 좋은 말을 겁서해주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다 말이거든요. 말은 인격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흩어지는 거 이것은 소위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태도는 아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엔 공짜도 없고 비밀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비밀을 공개했다면 그것은 자신이 말한 것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알려줬다는 것은 자신이 믿고 얘기한 그 사람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비밀은 토라고 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단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적인 부끄러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은 자랑도 아닌데 이것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그 말은 한 사람에게 평생 원망하게 되고 자신도 그런데 남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서 확인하지도 않고 원하던 말을 공개하게 되면 그건 큰 잘못입니다. 자신의 추억이라고 어려서 실수해서 지나간 일을 소환해가지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감추고 싶은 것, 약점은 끝까지 감춰야 됩니다. 어느 젊은이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A에게. 나는 창식이처럼 머리도 좋지 않습니다. 나는 창식처럼 부잣집도 아니고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가문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죽도록 합니다. 이건 자기의 약점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랬더니 여자의 답변이 뭐냐. 죄송 그냥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창식이 전화번호 말해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얘기가 되십니까? 자기의 약점은 스스로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구나 말에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노출하기 싫은 사생활이 있죠. 스스로 말해서는 그거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에 그것은 필수입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영웅홀도 멀리서 봐야 빛이 난다 그럽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그 사람에게도 입에서 냄새 날 수 있고 또 사생활도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약점인데 상대방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느끼고 살아야지 상대의 약점이라든가 가까이서 보는 단점을 가가지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의 모든 것으로 도말해버리면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고 도태되기 쉽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좋은 호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그런 것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호주에 가면요 원주민이 나무로 깎아서 공격하는 멀리 보내게 되는 나무 깎기가 있습니다.
그 기구에는 부메랑이 있어가지고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던지면 날아갔다가 다시 나에게로 오는 것을 우리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누구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고 그 단점이 팩트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미 인간관계는 호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칭찬을 해주면 그 말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고 덕담으로 인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남의 비평하거나 비판하는 기능은 정치하는 대변인이나 전유물이고 나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잘 팔린 적이 있습니다. 욕보다는 칭찬을 해주는 것이 자기 자신의 관리에도 좋고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참 어려운 일이죠. 침묵은 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 함께 험담하는 자리에서 혼자만이 외면하고 외톨이가 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잡아서 왕따 당하거든요. 그렇다고 함께 맞장구를 치는 것도 또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험담을 해도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좋은 점도 있다고 변명해 주는 것이 품위를 지키고 지혜롭게 사는 현명한 지혜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훌륭한 인격이고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드러남으로써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누구라도 인간관계가 아무리 친해도 쓴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말로써 버릇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말하고 고치려고 들면 반감이 생기고 갈등이 커집니다. 잘못은 지적해 달라고 요구해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강사 양성 과정에서 강의를 듣고 나서 코치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코치하는 사람은 강의의 자잘못을 저기 봐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하려면 받는 사람은 그럼 당신은 얼마나 잘하느냐 화를 내고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각하도록 해야지 그걸 꼬집어 지적해가지고 조언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를 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절대로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행사장에 가서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주최하는 속에서 나한테 묻더라고요. 오늘 초청 강사의 얘기 어떻습니까? 묻걸래. 내가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오늘 초청 강사에겐 배울 점이 없었다. 그게 무슨 강의냐?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하고는 인간관계가 X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고 사실인데 사실을 사실하지 않고 오늘 초청 강사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강의는 진짜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도 좋은 관계는 유지되고 있을 텐데 그 말 한마디 실수한 것이 팩트라도 칭찬 외에는 안 하는 게 좋고 비평과 비판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신이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다면 남의 허물이라도 감싸주고 덮어줘야지 까발리면 안 됩니다.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격려는 잘못했을 때 칭찬해주는 이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는 말을 골라 해야지. 특히 남편과 아내의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밖에서 힘들어서 왔을 적에 당신 힘들면 회사를 그만둬 내가 돈 벌게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 그다음에 아내가 몸이 아파 밥을 못해서도 나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골라주는 것. 이것이 바로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지켜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사실 부부지간도 살아오는 판입니다. 조심조심 해야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일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부부가 같이 함께 골프를 치다가 아내가 골프를 잘못 쳤다고 남편이 지적해주면 결국 그 자리에서 부부싸움이 되고 부부가 골프를 같이 안 치고 이혼 소송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부부는 내가 저 부부를 고쳐주겠다고 해서 고쳐주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골프할 때 내가 몇 사람을 싸우는 부부를 고쳐줬습니다. 아내가 골프할 때는 무조건 굿샷 소리만 해라. 그러고 무조건 박수 쳐줘라. 근데 이 말은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처 있다면 감싸주고 약점이 있다면 덮어주고 그래야지 이걸 까발려가지고 말로 고쳐주겠다고 나오는 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에는 공간 행동학 환경 심리학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주위에 적정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공간에 타인이 나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영역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친밀한 사람이라면 45cm 이내에 들어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난 모르는 사람이 개인적 거리 46cm에서 120cm 정도, 이 정도에는 개인적 거리에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는 120m에서 한 3m 정도 넘어야 됩니다. 대중적 거리 연설할 때는 적어도 360cm 이상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건 자기 혼자 시간을 가질 때 안정감이 있고 절대로 자기 집안, 자기 가족 위에 공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개성입니다. 독거노인이 되면 혼자 편하고 습관화되면 남과 어울리는 술 친구, 취미와 같은 사람, 이성 친구 없어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먹튀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더 비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증을 서주고 원금을 날리고 지불 압류당하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도 배신의 결과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다가 원금까지 떼인사고 다 날리는 사람들. 사업을 한다고 은행에서 융자받아가지고 투자했다가 투자금 빼지도 못하고 빚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경우. 노년에 돈이 없어지면 비에 젖은 낙엽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을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말을 함부로 하고 권위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그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일을 알고도 모른 채하고 듣고도 못 들은 채 해야지, 나서가지고 아는 척 들은 척하고 앞서 덜치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존경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가 가진 것은 나눠주고 베풀어야 됩니다. 같이 식사를 하러 갔다 그러면 커피값도 낼 수 있어야 되고 밥값도 내야 되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나눠주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남한테 얻어먹기나 들고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들고 나의 권위를 내주고 내가 누구야 하고 나서면 그 사람은 절대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덜하고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말을 얘기를 했는데요. 천국의원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남의 말 내가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까 하노라. 근데 말은 가급적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것이 품격 있는 일입니다. 절대 입에서 나온다고 그냥 내뱉으면 그 말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남루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없어 보이게 있는 것은 오설남덕이 있거나 표정이 우울하거나 이렇게 되면 남들로부터 없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조심할 일입니다. 근데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외모가 정상적인 정도를 벗어나면 그것으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패션업하라 하잖아요. 옷을 잘 입고 깨끗해야 됩니다.